안녕하세요. 화학공대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의 정진호 교수입니다. 통일TV 내일로 가는 GA 센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목차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타이틀을 정진호 교수와 함께하는 4차원 통일여행, 개인, 민족, 세계, 우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강 오늘은 이 세계관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우리가 이 세계관의 감옥 안에서 어떻게 탈출해야지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2강은 역사를 통합하라. 민족 이야기를 하고요. 3강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세계를 한번 둘러볼 것입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유니버스에서 메타버스로 갈아타라.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통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제 개인 이야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갑자기 웬 세계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저는 세계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70년 된 이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잡았고요. 지금 우리 70년 넘게 분단의 감옥에 우리 한반도가 갇혀 있고 남북의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탈옥이라는 좀 급진적인 그런 용어를 썼는데 탈옥이 필요하다. 감옥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통일로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분단의 감옥에서. 자, 그 이야기죠. 자,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죠.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건 뭐 쉽게 표현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이제 습득하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또 그가 태어난 환경, 나라와 민족, 고향, 가족을 통해서 배워가고 책과 미디어, 요즘에 수많은 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가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이런 이제 관점들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데 이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 뷰가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그 바른 세계관으로 이 통일을 이끌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뭐 책을 보고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계관의 큰 변화를 겪어본 사람만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세계를 보고 다닌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관 형성에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갔던 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됐죠. 저는 어쩌면 굉장히 드문 사람일 텐데요. 동과 서, 남과 북을 다 다니면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북쪽. 이게 제가 여행한 게 아니라 살아본 나라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수많은 나라들, 세계를 누비면서 유럽, 호주, 뉴질랜드, 중앙아시아, 중동, 이스라엘, 러시아 등 수많은 곳을 이제 여행을 했죠. 특별히 저는 이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실크로드 육로 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간다 해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텔아비브 공항에 떨어지는 것하고 육로로 수많은 나라 민족을 관통해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여행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제가 만일 우주 여행을 했다면 또 저의 세계관이 달라졌겠죠.
과연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아마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메타버스 속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계관의 감옥. 왜 감옥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관점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 편향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과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어느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제 감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 또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그 의미가 창의 틀, 프레임, 창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북쪽으로 난 창문 안에 갇혀있는 어떤 방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북쪽으로 난 그 우중충하고 회색빛이고 늘 우울한 그런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방향을 바꿔서 남쪽에다가 창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름다운 뭐 산천초목과 새가 지저귀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런 세상도 있었어? 자, 그렇죠.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 바뀌었다. 이 패러다임은 그래서 편향을 의미해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관점의 오류가 이제 편협입니다. 여러분, 부분과 전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 제목이죠. 부분이 중요합니까? 전체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고 전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주의, 국가주의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한데, 자, 우리 남쪽 사회가 워낙 개인주의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라는 한자말이 재밌죠. 온전할 전 몸체자예요. whole body. 온전한 몸이란 뜻이죠. 전체를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편협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명한 그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우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장님들이 자기가 각자 더듬은 부분을 상상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코끼리는 뭐 뱀처럼 생겼어. 벽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틀렸나? 장님의 문제는 자기가 부분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이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때 나타나는 이 논리적 오류를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원주의가 얼마나 무섭나 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피 흘림을 야기시켰던 게 이 환원주의예요. 사실은 수많은 종교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진화론과 막시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막시즘의 그 이론을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게 문제나 하면 그것이 전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제 내걸 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거기서 엄청난 싸움과 피 흘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 편협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세 가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삼간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생 삼간.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in space, 공간, in time, 시간, in people, 인간, 요 세 사이에 끼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간이 사이간자죠. 근데 우리 어떤 사람도 수많은 공간, 우주 공간, 아니면 지구래도 모든 나라를 다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한 부분적인 것. 우리가 역사를 과거 수천 년 전부터 미래까지 다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또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수많은 현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인피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종족들을 다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편협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그 관점과 세계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불러요. 겸손.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편중의 문제가 있어요. 관점의 오류 세 번째.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지난번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큰 엄청 세계적 대국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21세기의 스푸트니크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대사건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AI 시대가 확 이제 열렸는데 안타까워도 이세돌이 근데 한 번은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는데 이 바둑에서 고수, 바둑을 잘 두는 고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들은 이 귀퉁이의 작은 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메인 전세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딘지를 놓치고 결국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중의 문제는 또 다른 오류를 낳는다. 우리가 부분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계관의 과목 관점의 오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 편견이 우리에게 또 사고의 오류를 유발시켜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납작하게 생겼다 해서 배 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건 잘못 가르쳐진 편견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라면서부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둥근 지구였다. 자, 편견, 잘못된 세계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중요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있죠. 그 왓슨과 크릭 이 두 사람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크릭의 전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크릭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아담의 갈빗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뭐 성경에서 그런 마치 우화처럼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근데 이 크릭은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 아주 그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러죠.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자라난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예쁜 주일 학교 여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린 크릭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해부학 실험 시간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런 멍청아 바보야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갈빗대 수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크릭이. 그 전기에다 그렇게 적고 있어. 나는 그 순간 이 성경이 완전 엉터리 책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과감없이 이 휴지통에 쳐넣기로 결심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 이제 인생을 확 바꿔서 이 사람이 결국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로 확 변하는 순간인데 또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이 프란시스 크릭이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속으로 덜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빗대 남자 그 아담은 갈빗대를 만일 실제로 뽑아냈다 하더라도 갈빗대 하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았겠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이제 진화론 중에 그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기린의 목이 막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을 가리켜서 용부령서를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변화된 것은 뭐 갈빗대가 하나 빠지든 팔이 하나 잘라지든 그것이 그 다음 자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빠진 상태로 그 자손대로 이어졌다면 그게 진화론의 증거인 것이죠. 사실 이 DNA의 엄청난 설계 속에 이미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갈빗대가 몇 대가 뽑혀 나가든 그 다음 자손은 원위치대로 설계된 대로 설계도대로 다시 재생산된다는 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프란시스 크릭이 그 당시는 이제 뭐 창피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외계 생명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 또다시 이제 오파린의 가설 요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오파린 소련의 과학자 오파린이 처음으로 이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무생물에서 이제 생명체로 이제 진화되나 화학 진화라 그러죠. 화학 진화의 가설을 내놓았죠. 이 오파린의 유명한 가설인데 이런 이제 옛날 그 원시 대기 상태에서 암모니아, 수소, 뭐 메탄가스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데 거기서 번개가 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아주 초보적인 아미노산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또 복잡한 단백질로 변화되고 핵산으로 변화되고 해서 결국 나중에 세포까지 뭐 최초의 생명체까지 갈 수 있다. 오파린은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내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오파린은 왜 또 재밌나 하면 오파린은 한국 전쟁 후에 이 사람이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소련에서 과학자들을 파견해서 이제 북한의 기초과학을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실제로 북한에 가서 그런 걸 도왔던 그런 소련의 생의학자, 과학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하고도 이제 우리 민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초과학이 아주 튼튼해진 거죠. 근데 이 오파린의 가설을 이 밀러라는 미국의 그 당시 대학원생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 네 가지 기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뭐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제 오파린의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크게 홍보를 한 거죠. 과연 그런가요?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과연 이 실험으로 증명된 것인가? 그것은 대단한 환원주의라는 거죠. 사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한 1나노미터 정도의 작은 스케일의 것이라면 그 어떤 하나의 세포로 가는 데는 한 10만 배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과연 아미노산이 합성된 것이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증명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려는 아까 장님이 코끼리 해석하듯이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 활동할 때도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밝혀낸 실험은 거기까지예요. 요런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 합성되는구나.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생명체의 진화가 여기서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원주의라는 거죠.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란시스 크릭이 처음에는 이제 창조론자였다가 나중에 그 아담의 갈비뼈 사건 때문에 이제 그걸 포기하고 진화론 무신론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정직한 과학자로서 이 화학 진화, 무생물에서 생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확률로 보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란시스 크릭은 나중에 그의 말년에 생명체는 외계에서 유입되었다. 판스파미어 시어리라고 부릅니다. 생명체는 절대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의 어떤 다른 생명체를 가진 혹성이 폭발해서 그 운석이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데 대부분 타버리지만 거기에 생명의 포자가 어떻게 타지 않고 떨어져서 하나의 세포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진화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크릭은 나중에는 더 과감하게 정말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들이 지구에 들어와서 생명을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일로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봐요 하고 절로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외계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해서 UFO에 대한 수많은 관심들이 나타나고 지금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그 외계에서 고도의 어떤 지능을 가진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에 어떤 그들이 이제 전파를 발사한 것을 우리 지구상에서 그것을 이제 포집하려는 그런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와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진 그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는 지금 수많은 그런 그 이제 파동들이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다른 별에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탁 이걸 잡아내면 야, 외계에 어떤 지구라는 곳에 고도의 지능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잡아보려고 지금 수십 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어떤 신호가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잡히면 지금은 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니까요. 자,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관점의 오류들. 자, 봅시다. 편향,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죠. 편협,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처해 있는 것. 편중, 전체를 보지만 부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 세계관을 이제 오류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뭐 저나 여러분이랑 모든 분들이 자기 각자의 세계관의 감옥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기에는 뭐 제가 7개로 요약했지만 이 세계관적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물질 혹은 우주의 본체는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져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서로 답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영혼이란 것도 물질 현상이야, 물리화학적 반응이야. 이렇게 서로 답이 다른 거죠. 세상은 언제 시작됐는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역사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혹은 초월적 세계가 존재하는가?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천국, 지옥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삶에는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가? 그래서 이걸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목적론적이라고 하죠. 플라톤 뭐 이런 사람은 다 그 이제 목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냥 뭐 실존주의자 대부분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는 보편 질서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과 아니 본질은 무질서가 본질이야. 질서라는 게 보편 질서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일을 그 통일이 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밥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돈 벌어서 더 인조이하면서 살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I don't care 통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미와 역사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결정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요약 정리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point of view인데 I see the world 이 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I, 주체죠. 다양한 성장 배경, 환경, 교육 경험을 통해서 I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C, 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는가? 편향, 편협, 편중, 편견, 다양성을 만든다고 그랬죠. The world, 객체, 자연, 사람, 문화,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한다. 자,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 제가 그걸 이제 탈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탈옥의 경험이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론을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이론 강의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론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얻어진 이 경험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소개 겸 해서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대학 시절에 뭐 엄청난 술꾼이었고, 하여튼 그 당시의 세계관은 저는 실존주의자였겠죠. 무신론자에서 나중에 기독교 유신론자로 바뀌었어요. 그 아까 말한 그 프란시스 크릭하고는 정반대죠. 동양에서 자라서 성장했지만 서양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저는 뜻한 바 세계관의 변화를 가지고 경험한 후에 중국과 북쪽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선족과 북쪽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공산국 국가로 뛰어들었던 아주 독특한 커리어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알아봐야겠다. 이 편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80일 동안 실크로드 육로 여행을 감행해서 이 유라시아 전체를 제 품에 안았어요. 또한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뭐 소설도 3권이나 쓰고 수많은 인문학적 저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공학과 인문학을 접목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인생의 목표는 남과 북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연합하여 이 통일 시대를 꿈꾸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저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민족, 세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보면 저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 연길에 연변에 연명과기대라는 대학을 함께 세워가지고 거기서 조선족들을 가르쳤고 평양에 또 북쪽에 들어가서 평양과기대를 설립 초창기 때부터 설립부총장으로 이렇게 그 대학을 세우고 들어가서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우리 주로 이제 한동대학교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숭실사이버대 뭐 성공회대 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전 참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근데 뭐 여기 전혀 종교가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무신론자가 됐죠. 제가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그 모습인데 어떻게 좀 귀엽지 않나요? 네. 뭐 여러분들 다 옛날 생각 다 나실 수 있는데 참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이 뭐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청소년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배웠죠. 이상의 오감도라는 아주 이상한 시죠. 13인의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뭐 제1의 아이가 무슨 아주 이상한 시예요. 근데 이 13인의 아이들이 왜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무작정 뛴 거예요. 안 뛰면 불안해서. 남들이 다 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인 양 그 목표를 정해놓고 어른들이 그걸 향해서 막 몰아가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뭐 그때 4당 오락, 3당 사 하여튼 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미친 달려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뭐 그런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막 더 큰 문제. 목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허무한 감정을 이겨내려고 뭐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그 당시는 뭐 데모 최루탄 피해서 뭐 데모대가 쫓아다니고 하는 게 뭐 다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학교는 늘 휴교 상태였고 이런 그 어려운 곤고한 시절을 살아냈죠. 저는 뭐 이제 워낙 집안이 엄청 술이 강한 집안에서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에 대학교 4학년 때는 이게 너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떨려가지고 커피잔을 못 들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고요. 연애를 하면 좀 이게 나아질까 싶어서 숱한 여자들하고 울고 울리고 그랬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요. 근데 참 마지막에 참 제 운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숱한 여자들이 다 이제 가지를 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여자를 놓치면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붙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가 그날도 술 마시다가 막 나가자 그래서 한 3번째 만났을 때요. 이제 나가서 이제 꽃 한 송이 한 다발 사들고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장모님한테 꽃 드리고 그것도 장인 되실 분이 술 좋아하는 분이서 막 밤 거의 12시까지 술 마시다가 그 장인어른한테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제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는데 막 자기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완전히 엔티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에 진리를 찾고 싶어서 제가 대학 처음 입학할 때 어디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학 무슨 뭐 이 마크도 그렇지만 베리타스 뭐 이 진리가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대학에서. 근데 진리는 뭐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경, 도덕경, 인도 철학, 실존주의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여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목표 달성이 되고 나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술을 더 마시고 지내다가 결국 미국에 가서 저는 MIT에
이제 포스닥으로 제 아내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숱한 사람들을 만나 거기는 또 이제 유학 시절은 교회를 가야지 또 김치라도 얻어먹고 또 이제 늘 후배들이 형 뭐 어디 오늘 뭐 바베큐 파티 하는데 가자 그래서 갔다가 이제 쏘가가지고 먹는 데 약해서 이제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또 성경 거부 뭐 이리저리 쏟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아주 늦은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이제 교회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이제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강사들을 만났죠. 많은 분들을.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안경 낀 이제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저런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영길에 나중에 연명과기대가 세워질 그 무덤가인데 공동묘지에다 깃발 꽂아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이 만주 땅에 내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싸울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막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나타난 또 어떤 강사가 앞으로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하라. 앞으로 남과 북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코리안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영토를 뺏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 우리가 연대해서 이런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 막 이런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이제 중국으로 북쪽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심을 내린 거죠. 정말 그 당시 원래는 제가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던 제 아내였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가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막 엉엉 울고 이 사람은 언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지 언제 중국 가자고 그랬냐면서 막 근데 그걸 이제 결국은 이제 설득해서 이게 이제 저희 연변과기대 초창기 이제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갈 때는 참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제 아내도 지금은 뒤돌아보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연변과기대 그 황무지가 이렇게 새로운 캠퍼스로 변했고요. 한 10년 조선족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더 큰 엄청난 또 황당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평양과기대예요. 북쪽을 여는 그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기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북쪽 땅을 처음 밟았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그 이제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길부터 닦은 거예요. 이 길을 닦으면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척박해 보이지만 이제 통일의 그 대로, 통일의 대로를 닦는다는 그 기분으로 앞으로 후세대가 걸어올 그 길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닦았고요. 우리가 평양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외국인들이 세운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었겠어요. 하여튼 우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이제 설립부총장이 됐는데 아무도 사실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팀 내에서도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 제일 겁을 먹고 걱정을 했던 게 제 아내예요. 뭐냐면 아내가 정말 그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측에서 다 돈을 대야 되는 거니까 펀드레이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뉴질랜드의 어떤 교회에 갔을 때는 막 이게 평양과기대에 대해서 막 이제 그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 교민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막 이 가락지 목걸이를 했어야 했는지 폐물이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담겨서 나올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모아두었던 40만 불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여기다가 던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하와이, 캐나다, 토론토 뭐 여러 데서 나와가지고 결국 이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소중한 돈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 중단돼서 이거 못 짓게 되면 당신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건데 어쩌려고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느냐 하면서 막 그냥 안절부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저도 겁은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 길을 갔던 거고요. 우리 북쪽 교육성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뭐 피말리는 회의를 계속하고 함께 뭐 우리가 백두산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평양과기대에는 우리 자본주의 경제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뭐 MBA 과정, 국제금융 이런 걸 커리큘럼을 집어넣자.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이분들 안 된다고 막.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제적인 대학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동의를 하고 이제 이 대학을 세운 거죠. 마침내 이제 캠퍼스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2009년 9월 16일 개교를 위한 준공식을 했고요. 그때 아내를 처음 데려갔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그 7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늦둥이 우리 막내딸이 태어나는데 아빠 얼굴을 잘 모를 정도.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정말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갔더니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실상이 돼서 역사 속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한때 제가 이제 가족에게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혼자 들어가서 이제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가족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연명과기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아내한테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설득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보세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고 거기 그때 그 한쪽에서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기 인생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이 압록강 철교를 타고 막 들어가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완행열차가 지금도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평양역에 도착해서 이제 한 30분 버스 타고 가면 이제 평양과기대 캠퍼스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큰애는 이미 이제 장성해서 홀로 독립을 했고 둘째 아들이 고3 올라가던 때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때였는데 이 두 아이를 평양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야 둘째 우리 문영이 이제 방학 때 와서 야 문영아 다음 학기 너도 아빠 따라 평양 가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처음에는 아빠가 농담한 줄 알고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자꾸 제가 이제 제차 3차 이야기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한 사흘 동안 진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나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혼자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사흘 만에 나와서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뭐 막내는 오빠가 간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고 이준석은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이 통일의 딸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잠자리에서 하나야 너는 아빠가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어. 그럼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평양 가보니까 뭐 온 동네 뭐 거리마다 간판에 뭐 하나음악원, 하나정보통신 뭐 하나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북쪽은 지금도 그렇게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조선은 하나다. 뭐 소주도 하나 소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막 좀 눌리는 거죠.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사람들이 놀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던 녀석. 근데 이 녀석은 그 시내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그 이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우리 둘째는 이제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었죠. 사실은 평양과기대 학생들 입장에서도 남쪽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괴뢰아이가 같이 들어와서 공부한다니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남북 학생이 한 교실 안에서 정말 이건 70년 분단의 장벽을 넘는 큰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은 붙여놓으니까 뭐 배구하고 축구, 농구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뭐 그 샤워실에서 빨개 벗고 같이 샤워하고 지금도 서로 그리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워. 제가 이제 둘째가 나중에는 이제 토론토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떠나고 난 후에 점심시간에 식판 들고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애들이 쭈루루 달려와서 교수님 우리 문영이 언제 다시 와요? 보고 싶어서 서로 그렇게 서로 막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 보세요. 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이 식당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이제 떠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수재들이거든. 머리 좋은 애들이 열심히 공부. 제가 언젠가 서울대학에서 이 강의 한번 했을 때 끝나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달려오더니 딴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열심히 가르치죠. 그래서 거기 개설학부를 보면 이제 일렉트릭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에그리컬처 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 뭐 농업 생명공학부죠. 국제금융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앤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이렇게 이런 학부를 만들어서 가르쳤고요. 또 이제 국제 대학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4번, 5번 벌써 국제 대회,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막 여길 찾아와요. 이 대학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도 듣고 저기 보면 이제 닥터 에이런 이 사람도 뭐 2004년도 그 케미스트리로 노벨상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뭐 아름다운 이제 캠퍼스가 만들어졌고 저 뒤에 보면 저희가 살던 이제 교직원 기숙사가 있는데 제가 2017년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들어갈 줄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방 하나 핸드캐리 가방 하나 끌고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와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생기고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너무너무 그리운 곳이에요. 우리 학생들, 제자들 얼굴 너무 이제 보고 싶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막 그 떠오르는 이제 뭐 거기도 스승의 날이 있거든요. 스승의 날이 있으면 학생들이 막 꽃다발 가지고 와서 이제 찾아와서 주기도 하고 졸업식 때 정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 또 옛날엔 졸업하면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제 끈끈한 정이 있어서 막 세워지기 막 싫어하는데 요즘에 한국 사회는 그런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사제간의 정 그런 것들 우리 북쪽의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또 헤어질 때 어떤 친구는 너무 이제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진짜 대학생이 막 옷소매로 눈물을 닦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잘생긴 우리 학생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저는 자식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학생 처음에는 여학생이 안 들어오다 나중에 여학생들도 같이 입학을 했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지금도 찡하고 우리 남과 북의 학생들을 빨리 만나게 해서 서로 학술 토론도 하고 체육대회 축구도 시키고 그렇게 서로 어깨와 어깨를 서로 나란히 하면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남쪽 북쪽 학생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제가 이제 평양가기대 여학생 인터뷰, 우리 아들이 직접 인터뷰한 건데 한번 들려줄게요.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Sevnin, and I just graduated from Pyongyang Middle School #1. And I'm studying English. I'm a freshman of this university. When I was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I think the funniest thing is that, in the dormitory with the girls, we sometimes talk about the things we had in the class. It was really fun. If we have a free time, we can do everything. But the sport, I like sport, and so sometimes we go out to play volleyball, and sometimes we can play badminton, mini badminton. This badminton is kind of special badminton. Maybe, did you say it?
Yes, maybe sometime you can say it here. Because I like biology, I want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So I hope so. I know here, 터장국, 터장국. Here also there is 터장국, 터장 soup. I don't know in English, but my mom made it especially delicious for me. And every time I eat 터장 soup, I always miss my mom. In our country, there is a speech like this. Well, I don't know exactly in English. 자기 땅에 발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말. So here, maybe in the future, maybe next year, I could see the science of the world. Then I could say thank you very much for realizing my dream to my motherland.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가기대 여학생 너무 예쁘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평양가기대는 잉글리시 캠퍼스가 돼서 모든 강의와 또 평상시 대화도 다 영어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뭐 그게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대학에서 외국에서 온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한 졸업반 애들 한 30명 데리고 중국 수학여행을 뭐 열흘 2주 동안 저기저기 도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또 유럽이나 또 브라질까지 뭐 많은 나라 중국에 유학생도 보내고 이 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북한 사회 곳곳에 뭐 관공서도 그렇고 중앙은행 또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뭐 여러 곳에 퍼져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대학이고 정말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런 미양이와 같은 이런 여학생들이 이제 서로 한국의 대학생들하고 오가는 그런 교환학생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에 있으면서 연변과기대 학생들하고 서로 오가면서 축구도 하고 했었거든요. 또 평양과기대 학생들하고 연변과기대 학생들도 축구하고 학술 토론하고 했어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가르치는 이제 빛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그렇게 수많은 뭐 교회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는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건 빛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재료공학을 가르치는 양자역학에서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돌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것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게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 이게 뭐 학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 재산이든 뭐 지위든 모든 자기 삶의 그 에너지를 이웃을 위해서 낮춰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지 빛으로 발산된다는 이게 빛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뭐 수많은 한국 사회가 서로 이기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온갖 다른 사람을 끌어내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게 높아지게 되면요. 전자가 높아지면 주변에 있는 빛을 끌어들여서 더 어두워져요. 이걸 블랙홀이라고 하죠. 정말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가 마치 블랙홀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빛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연변으로 가야 되느냐 막 그 고민하면서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아내랑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안 가겠다고 펑펑 우는 아내를.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이거를 딱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게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만들어준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 정말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내린 거죠. 가겠다고. 이제 연면으로 가야겠다. 보세요. 1계명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뭐 어디가 더 월급이 적은가 그걸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월급이 적더라도 정말 인생의 참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내린 그 소명을 찾아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요새 일자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패러다임 바꾸면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세상에 깔려 있어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한가운데가 가장자리로 가라. 이제 구조가 뭔가 하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하라. 그 당시 제 아내가 이제 막 엄청나게 반대하는 걸 보면서 여기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간 거죠. 우리 연변에 가보면 그 선구자의 땅이죠. 그 윤동주 시인이 나온 은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가르칠 텐데 은진중학교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고 한데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던 김약연 선생 이분의 그 기념 패널도 거기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엄청난 교육자이고 민족 지도자이고 또 목사님이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목사님 저희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이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저에게는 이제 제 인생의 어떤 그 꿈이 있다면 저의 사랑하는 세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유언 남기고 죽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통일TV에서 그렇고 우리 다 모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낮아지는 그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이것이 저절로 얻어질 수 있다고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 통일TV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이 평화 통일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계관 이야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 분단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 분단 시대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통일 되겠어? 무슨 통일이야 통일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하지도 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단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진짜 세뇌되다시피 한 그 세계관의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옥을 깨고 나와야 된다. 정말 알을 깨고 새가 나오듯이 그 감옥을 깨고 나와야지만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고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그것이 그냥 전부인 줄로 생각했을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서 그냥 죽도록 살래. 태아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달이 차면. 이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갇혀있는 세계관의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지 이 통일을 향한 그 길목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1강인데 제 살아온 이야기 포함해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우리 민족의 지난 150년의 역사와 력사를 통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북쪽의 역사까지 함께 통합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